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지금은 또 오후 미팅이 있어서 은행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점장님이랑 좀 친해져서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나를 좀 매수를 했는데 대출 때문에 서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기일이 다 왔길래 은행에 한번 좀 갈아탔어요. 이전 마이너스 통장 은행에서 이율을 너무 높이 해놨길래 제가 이번에 또 지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1% 이상 줄여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좀 사인하러 가고 담보대출 받은 것도 사인을 좀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 법인으로 작은 거 한번 샀고요. 그 법인으로 사면 사실 아주 이점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출입니다. 대출이 개인이랑 법인이랑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주택 말고 상가나 근린생활, 건물, 꼬마 빌딩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 아주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개인에 비해서 아주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법인으로 대출 받을 때 유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DSR입니다. DSR은 똑같은 상가인데 개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 담보 가치를 우선 봐요. 담보에 한 70%에서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한데, 그런데 개인은 DSR을 보거든요. DSR은 뭐냐면 월세가 이자의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월세가 상가에서 월세가 150만 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수익률이 좋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가나 꼬마 빌딩 중에 그렇게 수익률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DSR을 역산을 해보면 그 담보가치 70%는 택도 없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대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그래서 상가를 살 때는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사는 경우에는 이게 아주 좋은 게 DSR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DSR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담보가치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 근데 무조건 근데 70%가 다 되냐? 그건 또 이제 좀 다른 얘기인 게 대표이사의 신용을 좀 보거든요. 계속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어떤 일을 했는지 매출을 좀 봅니다. 법인의 성격도 보고 매출도 보기 때문에 무조건 70% 나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담보가치와 대표이사의 신용이 있으면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해서 개인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혹 그런 걸 물어보세요. 법인을 그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거 살 때 그러면은 대출 받아서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많이 틀린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서둘러 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물건을 정하시고 나서 내가 그 법인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 설립을 하셔도 돼요. 하물며 계약을 하고 나서 법인 설립을 하셔도 돼요. 계약할 때 법인으로 나중에 계약을 교체를 할 거라고 특약을 거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부동산을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을 고르겠죠. 고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가 대출을 몇 프로 받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고 나서 은행에 가서 물어보셔야겠죠. 은행에서 나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해서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러면 은행에서 그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도 확인을 해보고, 담보가치라는 게 보통 감정평가 금액이거든요. 대략적인 탁상감정 금액의 70%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제 신용을 좀 보겠죠. 대표이사가 소득이 좀 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은행이 좀 이제 친한 게 좀 중요해요. 내가 물건을 고른다고 아무 은행 가서 이거 좀 법인으로 사고 싶은데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좀 친한 게 아주 유리합니다. 저는 이 은행 지점장님이랑 좀 기간도 이제 오래됐고 저랑 또 잘 맞아가지고,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라니까 이쪽 관련된 분들도 많이 알거든요. 실제로 이제 법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또 장부 작성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부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행이 없으시면 저희 지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죠. 요거 우리 고객분인데 요거 사고 싶어 하시는데 어떠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담보가치랑 아까 그 평가를 해보고 얼마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투자 금액,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이랑 대출이랑 비교해서 가능하시면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적인 이제 플랜이 이렇게 되고요. 법인으로 사서 아주 유리한 점들이 아주 많은데, 저는 법인을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나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는 게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마인드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법인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제 강의 나중에 들으시면 법인이 왜 좋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근데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좀 장기로 하시긴 해야 돼요. 법인 투자를, 이 법인을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이 법인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이 법인으로 어떤 사업을 또 할지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사람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게 있는 것처럼, 법인의 설립을 딱 해놓으면 나중에 이 법인으로 어떤 사업하지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아주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아이템이 막 이제 검색을 하러 다니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법인 설립해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거 저는 많이 말씀드리고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상담 오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은행으로 한번 가보고 있고요. 은행 지점장님한테 한번 요즘 분위기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게 사인하면서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방금 은행 다녀왔고요. 저는 1년짜리로 해서 우선은 고정으로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니까 이자가 거의 이제 꼭대기인 것 같긴 해요. 변동이랑 크게 차이도 안 났고, 이게 또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은 뭐 이자율도 고정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고정으로 하자 그래서 1년 후에 변동으로 바꿀지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여기 지점장님한테 분위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대출 나가는 거랑 분위기는 뭐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는 뭐 더 오를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빨리 떨어질 것 같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미국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낮춰줘도 우리가 따라서 낮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도 그래요. 우리나라 금리랑 미국 금리 차이가 워낙 커서 그게 이제 간격이 좁아져야 되는데 지금이 사실 비정상이거든요. 지금이 간격이 좁아져야 되는데 그 좁아지는 걸 기다려야 되지 우리가 따라서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미국이 낮춘다고 우리는 올리진 않겠지만 따라서 낮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건 이유는 사실 많은데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는 더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미국이 아주 높은 상태고 우리는 좀 낮은 상태잖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은 미국이죠. 금리가 똑같다고 쳐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그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더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올려버리면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막 속출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못 올리고 미국이 이제 안 올려준다면 우리가 그런데 거꾸로 또 낮춰줄 수가 없어요. 우리랑 간격을 좀 좁히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게 더 정상이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할 것 같다. 그래서 뭐 내년까지 빨라야 뭐 한 5월, 6월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리가 좀 내려가는 시점 정도가. 근데 뭐 아무도 모르죠. 사실 올해도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초에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쯤 사람들이 연말 정도 되면 많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인데도 별로 내려가진 않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내년도 모르죠. 내년 상황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물가도 이제 봐야 되니까 물가가 뭐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지금 뭐 이거를 뭐 섣불리 내릴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냐고 또 물어봤더니 사실은 제가 좀 소개도 많이 시켜드리고 이 부동산 쪽 대출을 많이 또 하고 계셔가지고 생각보다 적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또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요즘은 그래도 월세가 좀 나오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쪽으로 좀 그래도 수익률이 더 조금은 더 높은 걸로 선호를 하신다고. 그렇다고 뭐 오피스텔이 좋다는 소리는 아니고 투자자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아예 뭐 멈춘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씀은 또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은 제 대출 때문에 갔지만 아무튼 좀 이야기 뭐 좀 오래 나누면서 분위기도 보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요약을 하자면 법인으로 투자할 때 대출에 아주 좀 장점이 많고 법인으로 투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면 제 강의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강의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할 예정이거든요. 강의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대출 쪽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상담하시면서 제가 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